밤 8시 27분. 수원의 한 오래된 아파트. 74세 강옥순. 할머니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번 달엔 저희도 좀 힘들어요. 딸의 그 한마디가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게 가슴을 스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밀린 관리비 고지서, 고장난 전기장판, 다 먹은 혈압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잔액은 18영원.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비참할까? 그 순간 거울 속에 비친 건 세상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한 인간의 피로한 얼굴이었습니다. 사실 강옥순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노후는 이렇게 버거울까? 그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반복해온 보이지 않는 5가지 습관 때문입니다. 체면, 미루기, 감정, 의존, 그리고 작은 돈을 무시하는 마음. 그것들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노후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진짜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단 한 가지라도 깨닫는다면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지키는,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현실적인 지도입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노후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나는 이 나이에 체면 하나 없이 어떻게 살아?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국의 60, 70대 세대가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자존심과 슬픔이 함께 숨어 있습니다. 강옥순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젊을 땐 늘 남보다 성실했고 남 눈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습니다. 명절마다 며느리 집에 한우 세트를 보냈고 손주들 생일엔 봉투에 꼬박꼬박 10만 원씩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 애들이 좋아하지.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통장엔 18영원. 그 많던 체면이 남겨준 건 빚과 불안뿐이었습니다.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체면 때문에, 남의 시선 때문에 스스로를 가난으로 몰고 갑니다. 결혼식 축의금, 조의금, 친구 모임, 명절 선물, 손주 용돈, 모두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말로 포장된 고통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물어볼까요? 그렇게 돈을 쓴 사람들 중 지금 당신의 안부를 챙겨주는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비싼 선물 받았던 며느리, 지금은 전화 한 통 합니까? 식사값 대신 계산했던 친구들, 지금은 당신 옆에 있나요? 우리는 젊을 때 남에게 잘 보이면 언젠가 돌아오겠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체면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인간의 진심은 허세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남들이 뭐라 할까?를 더 두려워합니다. 강옥순 할머니는 몇 해 전 친구의 칠순잔치에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10만 원, 20만 원씩 봉투를 내는 걸 보고 나도 그 정도는 해야지 라며 손이 떨리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늙었구나. 이제는 남의 시선보다 내 지갑이 더 가벼워졌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그날 이후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체면은 끊겠다. 그 대신 진짜 품격을 지키겠다고. 명절엔 직접 만든 반찬을 손수 포장해서 보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대신 반찬 좀 보낼게. 그렇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저도 명절 선물 주고받는 게 부담이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체면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서로가 이해할 때 생기는 것이구나. 진짜 어른은 많이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선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부자는 돈을 쌓아 만든다. 하지만 품격 있는 노인은 절제로 자신을 만든다. 이제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형편이 그래서 5만 원만 낼게요. 이번엔 선물 대신 제가 반찬을 좀 보낼게요. 오늘은 각자 계산하자. 이 짧은 문장들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체면을 지키려다 무너진 인생보다 체면을 내려놓고 당당히 선 인생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이제 강옥순 할머니의 인생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명절 선물에 허덕이지 않고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통장은 아직 얇지만 마음은 훨씬 가볍습니다. 그게 바로 체면이 만든 가난의 덫을 끊어낸 사람의 얼굴입니다. 나중에 하지 뭐. 이 네 글자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강옥순 할머니의 인생을 천천히 무너뜨린 주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바빠서 나중에 정리하지 뭐. 몸이 좀 피곤하니까 운동은 다음 주부터. 적금은 다음 달부터 넣자. 그 나중에가 쌓이고 쌓여 어느새 20년이 흘렀습니다. 젊었을 땐 일하느라, 50대엔 자식 결혼시키느라, 60대엔 손주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그 사이 본인 건강도 노후 준비도 다 미뤄졌습니다. 70이 넘어 다시 통장을 열어보니 남은 건 통장의 잔액보다 더 큰 후회였습니다. 이건 옥순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60대 이상 어르신 절반 이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하려다가 못했어요. 그런데 인생은 잔인하게도 나중에는 결국 늦었다가 됩니다. 할머니가 60대 초반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던 친구가 연금보험을 권했습니다. 옥순아, 이제 우리도 늙는다. 조금씩이라도 넣자. 하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들 학원비 내기도 빠듯한데 무슨 노후야. 나중에 할게. 그 친구는 매달 5만 원씩 넣었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 친구는 매달 35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반면 할머니는 여전히 18영원짜리 통장만 들여다봅니다. 이게 바로 나중에 병의 무서움입니다. 처음엔 부담을 피하려는 말이었지만 결국 평생의 안정까지 밀어버린 셈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건강입니다. 60대 초반, 혈압이 조금 높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약 먹으면 습관돼서 안 돼, 라며 그냥 넘겼습니다. 운동은 다음 주, 건강검진은 내년에, 그렇게 미루다. 결국 74세가 된 지금 하루 세 알의 약 없이는 살 수 없게 됐습니다. 무릎도 아파서 버스를 오래 서 있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금의 병원비가 그때의 보험료보다 몇 배 더 비쌉니다. 시간이 돈을 삼킨 겁니다. 이건 불공평이 아닙니다. 습관의 결과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지만 나이 들수록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통장, 새로운 투자, 새로운 일, 모르는 게 불안하니까 그냥 내일로 미룹니다. 그런데 그 내일이 당신의 남은 내일을 모두 앗아갑니다. 이제라도 바꿔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나중에를 입에서 지우세요. 지금 바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많으니 통장을 하나 새로 만드세요. 나를 위한 통장. 이건 자식도 남편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계좌입니다. 매달 1만 원이라도 넣으세요. 이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자기 존중의 크기입니다. 무의. 건강검진 일정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전화로 예약만 해도 됩니다. 예약을 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미래는 바뀝니다. 걷기 10분이라도 매일 하세요. 내일 할 게가 아니라 오늘은 10분만. 그 10분이 당신 무릎을 그리고 자존심을 지킵니다. 강옥순 할머니도 그렇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천 원씩 따로 저금하고 퇴근길엔 버스 두 정거장을 미리 내려 걸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한 달 후 통장에 15만 원이 모였을 때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나를 위해 모은 돈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 바로 그 순간, 나중에로 잃어버린 세월이 비로소 조금은 되돌려진 듯 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젊을 때가 아니라 늦게라도 시작할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그 용기를 낼 사람입니다. 외롭다, 답답하다. 오늘은 그냥 나가야겠다. 그렇게 시작된 한 번의 외출이 결국 통장을 비웠습니다. 강옥순 할머니는 요즘 들어 돈보다 감정이 무섭다고 말합니다. 화가 나면, 외로우면, 허전하면 그 감정이 먼저 지갑을 엽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었습니다. 혼자 밥 먹기 싫어서 근처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그냥 한 번쯤, 그 한 번이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됐습니다. 어느 날은 기분이 꿀꿀해서 마트에 들렀습니다. 그릇 하나 사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릇은 쌓이고 통장은 비어갔습니다. 이건 옥순 할머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노인 10명 중 7명은 외로움을 느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외로워서 돈을 쓴다고 대답했습니다. 감정 소비. 기분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돈으로 위로를 삽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단 하루도 가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바빴습니다. 일하느라, 아이 키우느라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니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내가 없어도 아무도 모르겠지. 그 외로움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밥을 사고, 선물을 하고, 커피를 삽니다. 그 순간은 따뜻하지만 돌아오는 길은 더 차갑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강옥순 할머니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하루는 커피를 마시고, 하루는 점심을 먹고, 가끔은 노래방도 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웃을 수 있으니 좋다. 그런데 2달 뒤 병원비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혈압약, 검사비, 치료비를 합치니 27만 원. 그때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웃은 만큼 돈도 나갔네. 그래도 사람을 만나는 걸 끊기 어려웠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더 우울했으니까요. 그래서 할머니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으로 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는 친구들과 돈 쓰는 모임 대신 공원 걷기 모임을 만듭니다. 아침마다 3명이 공원에서 걷고 벤치에 앉아 김밥을 나눕니다. 돈 한 푼 안 들어가지만 웃음은 더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돈으로 친구를 샀는데 지금은 함께 땀 흘리며 친구를 만드네요. 할머니의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점심 도시락을 포장하는 일입니다. 하루에 2시간씩 주 3회. 돈은 못 벌지만 마음이 채워집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돈으로 채우면 마음은 더 비워진다. 진짜 위로는 사람에게서 오지, 소비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카페 대신 공원에서 친구를 만나고, 선물 대신 손편지를 쓰고, 쇼핑 대신 일기를 써요. 이게 진짜 부자예요. 이 말,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노후의 가난은 통장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비면 그 빈자리를 돈으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건 끝없는 구멍입니다. 돈이 줄수록 불안해지고 불안할수록 또 쓰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첫걸음은 의식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감정이 요동칠 때 멈추세요. 내가 지금 진짜 필요한 게 돈을 쓰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일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지갑과 인생을 지켜줍니다. 강옥순 할머니는 이제 감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적습니다. 지금 나는 외롭지만 외로움은 나를 죽이지 않는다. 하지만 소비는 나를 다시 가난하게 만든다. 그 문장을 벽에 붙여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봅니다. 그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할머니의 통장은 한 번도 0원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돈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이 돌아온 증거였습니다. 감정이 돈을 삼키던 순간 할머니는 다시 자신을 삼켜냈습니다. 이제 그 감정이 약점이 아니라 에너지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지. 강옥순 할머니는 평생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건 늙어서 굶지 않는다는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아픈 날엔 찾아와 줄 거라 믿었고, 어려운 날엔 손을 잡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지난 겨울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수리비가 28만 원. 통장을 열어보니 24,000원. 할머니는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좀 급해서 그런데 보일러가 고장 났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엄마, 이번 달은 우리도 진짜 힘들어요. 다음 달에 드릴게요. 그 짧은 한마디가 할머니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 애들도 힘들지.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딸을 원망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현실은 냉정합니다. 40대 맞벌이 부부의 절반 이상이 저축을 못합니다. 대출, 교육비, 생활비로 빠듯합니다. 그래서 부모 부양까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아직도 믿습니다. 내가 평생 키워줬는데 노후엔 도와주겠지.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강옥순 할머니도 자식에게 모든 걸 주며 살았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금 5천만 원을 마련해 줬습니다. 남들 다 해주는데 우리만 못 해줄 순 없잖아. 그 돈은 할머니의 평생 저축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손주 돌봄, 명절 용돈, 생일 선물, 돈이 필요할 때마다 엄마가 나섰습니다. 그때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게 행복하지. 하지만 이제 남은 건 빚과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전세 대출이 밀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적금 200만 원을 깨서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힘드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켠엔 이런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힘들 땐 누구한테 전화하지?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우리 세대가 믿었던 효도 공식은 무너졌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버팁니다. 자식이 부모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살아남느라 여유가 없는 시대입니다. 이건 자식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대의 불공정이 만들어낸 슬픈 구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하나입니다. 자식은 노후 보험이 아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부담을 남기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부모의 모습은 그 자체로 최고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강옥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살자. 그날 이후 자식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선물 사오지 마라. 대신 얼굴만 보러 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부담을 주지 않으니 이젠 함께 있는 시간이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돈을 주는 부모보다 의지하지 않는 부모가 더 존경받아요. 이제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내 자식이 있는데 설마 굶겠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짜 안전은 네, 두 발로 서는 것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스스로 마련하고 건강을 지키고 자식의 도움 없이도 하루를 버틸 힘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늙지 않는 노후의 비밀입니다. 강옥순 할머니는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아니야.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이 말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닙니다. 그건 7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건넨 해방의 선언입니다. 에이, 1,000원 가지고 뭘 해? 강옥순 할머니는 이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 택시 기본 요금, 손주에게 주는 5,000원. 이 정도야 괜찮지.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하게 그 이 정도를 모아갔습니다. 10년이 지나 통장을 보니 그 별거 아닌 돈들이 만든 구멍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의 하루 평균 소액 지출은 7영원. 그중 대부분이 습관적 소비입니다. 커피, 간식, 택시, 경조사, 편의점 물건들. 한 달이면 21만 원, 1년이면 252만 원, 10년이면 무려 520만 원. 그 돈을 다 모았으면 내 노후는 달라졌겠죠. 강옥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1,000원이 모이면 1,000만 원이 된다는 걸. 문제는 돈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돈을 무시하는 마음이 결국 자기 관리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가난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을 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금은 여유 있을 때 해야지. 하지만 여유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돈은 항상 다음 달에로 미뤄졌고 그 다음 달 3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 영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매달 40만 원씩 연금 나와. 뭘 그렇게 많이 받아? 예전에 하루 2영원씩 모으던 거 있잖아. 그게 이렇게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옥순 할머니의 마음속에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같이 나이 들었는데 같은 시간 동안 한 사람은 연금을 받고 한 사람은 빚 독촉장을 받는다. 세상은 참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불공평은 세상이 만든 게 아니라 습관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작은 돈을 가볍게 여긴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하루 1,000원이라도 저축하자. 처음엔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이걸 모아 뭐 하나.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통장에 9만 원이 쌓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신발을 새로 샀습니다. 이건 남 주는 돈이 아니라 나를 위한 돈이야. 그날 저녁 거울 앞에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하루 1,000원이라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택시 대신 버스를 타고 커피 대신 물 한 잔을 마시며 손주에게 선물 대신 손편지를 씁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 줄이 5만 원짜리 봉투보다 훨씬 오래 남는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돈을 양이 아니라 의미로 봅니다. 1영원을 쓰더라도 가치 있게, 10만 원을 쓰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그게 진짜 어른의 소비라고 말합니다. 작은 돈을 무시했던 대가는 컸지만 그 대가를 깨달은 지금부터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루에 1,000원, 아니 100원이라도 모으세요.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증거입니다. 할머니는 요즘도 매일 밤 가계부를 씁니다. 오늘 쓴 돈 3, 200권, 커피 대신 보리차. 오늘 절약한 돈 1, 200권, 걸어서 시장까지. 하루하루가 작지만 확실한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 통장은 이제 단순한 숫자 장부가 아닙니다. 그건 나는 나를 지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강옥순 할머니는 더 이상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배우고 있다. 돈이 아니라 나를 관리하는 법을. 그 미소 속엔 늦게 핀 자존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강옥순 할머니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 속에 자신을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는 끝내고 싶지 않아. 그날부터 시작된 게 바로 스스로 일어선 100일. 할머니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 10일 동안은 단 한 가지를 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적는 것. 볼펜 하나,
물티슈 하나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처음엔 귀찮고 쓸데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열흘 후 노트 한 장이 가득 찼을 때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힘든 게 아니라 내 돈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20일째 되는 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체면 소비를 끊자. 명절 선물 대신 직접 만든 반찬을 손수 포장해 보냈습니다. 요즘 형편이 이래서 큰 선물은 못해. 대신 직접 담근 반찬 보낼게. 그렇게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며느리에게서 뜻밖의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저도 선물 주고받는 게 부담이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30일째 되던 날엔 매일 아침 15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아파서 5분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1분만 덜하는 마음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40일이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이야. 할머니는 스스로 감탄했습니다. 50일째, 할머니는 동네 슈퍼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3시간, 주 4일, 시급 10영원. 작은 돈이었지만 처음으로 자신이 번 돈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준 돈이 아니야. 내가 번 돈이야. 그 자부심이 돈보다 훨씬 컸습니다. 처음 봉투에 급여를 넣어 받을 때 손이 떨릴 정도로 벅찼습니다. 내 나이에도 할 수 있구나. 60일째, 할머니는 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나를 위한 통장. 매주 월요일 일한 돈의 10영원을 자동이체했습니다. 금액은 작아도 내가 나에게 주는 약속이야. 그 통장은 비록 숫자는 작지만 그 안엔 존엄이라는 큰 단어가 담겨 있었습니다. 80일째, 할머니는 복지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포장하고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나눠드리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돈 한 푼 안 받았지만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외로움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일하고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90일째, 통장을 확인하던 날, 잔액은 312영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숫자를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만든 돈이야. 그건 세상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100일째, 할머니는 노트를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짐도 아니다. 나는 내 두 발로 선 사람이다. 그날 이후 강옥순 할머니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엔 공원에서 30분 걷고, 점심엔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저녁엔 가계부를 씁니다. 이 단순한 루틴이 할머니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냥 강옥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 얼굴에는 돈보다 자존감이 빛나는 미소가 자리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나이엔 늦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제야 진짜 인생을 배우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어르신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당신의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상관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처럼 100일만 당신 자신에게 투자해보세요. 당신의 통장, 몸, 마음 모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강옥순 할머니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존엄을 잃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오기까지 할머니는 너무 많은 밤을 울며 버텼습니다. 돈이 떨어질 때마다 자식에게 전화를 걸기 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걸 또 부탁해야 하나? 그때 느낀 감정은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무너지는 참혹한 무게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은 돈이 없으면 약자로 취급됩니다. 은행 창구에서도, 병원에서도,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서도요. 하지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스스로 존중할 수 있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강옥순 할머니는 100일 동안 바뀐 일상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돈은 내 삶을 유지하게 하지만 존엄은 내 마음을 지켜준다. 예전엔 자식이 준 용돈을 받을 때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번 돈으로 공과금을 내고 손수 산 장조림으로 반찬을 준비하며 말합니다. 이제 나는 내 밥값은 내가 낸다. 이 간단한 한마디에 담긴 자부심은 수백만 원짜리 선물보다 훨씬 값졌습니다. 지난달 할머니가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비용은 250만 원. 예전 같으면 자식에게 전화했겠지만 이번엔 스스로 통장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내 돈으로 할 수 있어. 수술이 끝나고 흐릿하던 세상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그날 병원 창가에서 본 하늘은 할머니 인생의 새로운 색깔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눈이 보이게 된 건 세상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다시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찾아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괜찮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예전 같으면 조금만 도와줘라 했겠지만 이번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이제 엄마 돈으로 산다. 그 순간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괜찮다. 엄마도 늦게 배운 거야.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됐다. 그 말에는 세월의 아픔과 동시에 스스로를 다시 세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강옥순 할머니는 주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 하지만 존엄을 잃으면 그땐 진짜 끝이야. 이 한마디에 인생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노후의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존엄이 거창한 건 아닙니다. 하루 세 끼를 스스로 챙기고 병원비를 스스로 내고 필요할 땐 미안하다 대신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존엄입니다. 이제 할머니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단단합니다. 아침엔 공원에서 운동하고 점심엔 봉사활동을 하고 저녁엔 통장을 확인하며 미소 짓습니다. 오늘도 나를 지켰다. 그 한마디가 하루를 충분히 가치 있게 만듭니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하지만 강옥순 할머니는 증명했습니다. 존엄은 나이와 상관없다.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되찾을 수 있다. 이제는 돈보다 존엄을 지키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은 스스로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늙었지만 더 이상 불쌍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담긴 진심은 수십 년 동안 억눌린 세대가 다시 일어서는 울림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게 적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존엄은 돈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당신이 오늘 결심하는 순간 존엄은 다시 당신 곁에 옵니다. 강옥순 할머니는 요즘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습니다. 오늘도 늦지 않았다. 이제 할머니의 얼굴에는 불안 대신 평온이, 한숨 대신 감사가 자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저 늦지 않았다고 믿었을 뿐이에요. 이 부분의 제목처럼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사람들은 늘 말하죠. 이제 너무 늦었어. 나이 들어서 뭘 해.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늦었다가 아니라 그때 할 걸입니다. 강옥순 할머니는 74세에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루만 원 저축, 하루 10분 걷기, 하루 한 줄 일기. 하지만 그 작은 습관들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한때는 자식에게 의존하고 체면을 지키느라 빚을 지고 감정에 휘둘려 돈을 썼던 할머니가 이제는 스스로 돈을 벌고
몸을 돌보고 존엄을 지키며 삽니다. 물론 아직도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연금이 부족하고 물가는 오르고 노인을 향한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바꾸기 어렵지만 내 인생은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어요. 이 한 문장이 바로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할머니는 이제 매달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미소를 짓습니다. 잔액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보다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 돈은 내가 나를 지킨 증거야. 3년 전 통장엔 18영원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480영원이 쌓여 있습니다. 그 돈보다 더 큰 건 자신감입니다. 이제 할머니는 자식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고 자신에게 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복지관 강의에서 할머니는 후배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70세는 끝이 아니라 인생의 이막이에요. 그 말을 듣던 한 어르신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나도 했잖아요. 오늘이 바로 그 첫날이에요. 그 말에 복지관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저축 앱을 설치했습니다. 누군가는 내일은 공원 가야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한 세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자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노트를 펴고 적어보세요. 오늘 쓴 돈, 오늘 감사한 일, 그리고 오늘 내가 한 작은 결심 하나. 그게 바로 내일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강옥순 할머니는 요즘 매일 저녁 이렇게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나를 지켰다. 돈은 조금, 마음은 많이 모았다.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큰 돈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는 삶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그릴 수 있는 하얀 종이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그게 바로 출발선입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단단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한 줄의 다짐이 또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될 겁니다. 강옥순 할머니는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부자인가? 통장에는 200만 원 남짓, 아파트는 전세, 몸도 완벽하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합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비지 않은 사람이다. 젊었을 땐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남들이 존중했고, 돈이 있어야 자식에게 당당했고, 돈이 있어야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일만 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떡을 팔고, 겨울엔 손이 얼어붙을 때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살았는데, 정작 노후에는 돈도, 건강도, 존엄도 없었습니다. 이건 비단 강옥순 할머니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내 자신을 돌봤다면, 그때 자식에게 덜 줬다면, 그때 나를 위해 살았더라면,
하지만 후회 속에도 배움이 있습니다. 강옥순 할머니는 70대 중반에야 깨달았습니다. 돈은 결국 도구일 뿐이야. 그걸 지켜주는 건 마음의 힘이야. 한 번은 복지관 친구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즘 행복하세요?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어 걱정이고, 자식은 바쁘고, 세상은 냉정해요. 그러자 강옥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앉아 커피 마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행복 아니에요? 그 말에 모두 잠시 침묵했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에는 미소가, 누군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김치 한 통, 저축, 통장에 찍힌 숫자 하나, 손주에게서 온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한마디. 그게 인생의 진짜 부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했습니다. 할머니가 일하던 슈퍼에서는 같이 일하던 젊은 직원이 나이 드신 분이 왜 아직도 일하시냐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자식 있고 내가 일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하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늙었지만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 그 말은 울분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이상 늙은 노동자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젊은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저도 존경하게 됐어요. 저도 저축 시작했어요.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내가 돈은 적어도 누군가의 본보기가 되었구나. 이제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세상 기준으로는 가난하지만 내 기준으로는 부자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 더 이상 빚이 없고 2. 자식에게 미안하지 않고 3.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없더라도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지금 불안하신가요? 통장 잔고가 얇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인생의 진짜 부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이미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강옥순 할머니의 마지막 일기장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내 힘으로 일어섰다. 세상은 여전히 힘들지만 나는 그 안에서 웃고 있다. 그게 내 인생의 진짜 부다. 그 글을 읽으며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얼굴엔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후회 대신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배우고, 바꾸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하나면 당신의 내일은 지금보다 훨씬 빛날 겁니다. 강옥순 할머니는 올해로 77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은 오히려 젊어 보여요. 그 말에 할머니는 웃습니다. 아니에요. 단지 이제야 삶을 다시 배우고 있을 뿐이에요. 젊었을 때는 돈을 버는 게 전부였습니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만 참으면 되지. 나중엔 편해지겠지. 그렇게 수십 년을 참고 일했는데 결국 남은 건 고단함과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사는 법을 배운 건 늙어서였습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할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배움은 멈추는 법이었습니다. 예전엔 쉬면 불안했습니다. 놀면 뭐해? 일해야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쉬는 것도 일이라는 걸. 몸을 쉬게 하면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면 세상이 다시 보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봅니다. 예전엔 그냥 회색이던 하늘이 이젠 파랗고 넓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두 번째 배움은 비교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젊을 땐 늘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저 집은 아들이 좋은 회사 다닌다더라. 옆집은 사위가 외제차를 몰고 다닌대. 하지만 그런 비교는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내 인생은 남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걸. 나는 내가 걸어온 길로 충분하다. 그 말을 스스로에게 매일 되뇌입니다. 세 번째 배움은 감사하는 법이었습니다. 강옥순 할머니는 말합니다. 감사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저축이에요. 오늘 아침 무릎이 덜 아픈 것, 동네에서 인사해주는 친구가 있는 것, 햇살이 따뜻한 것, 이 모든 게 감사의 이유입니다. 할머니는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 돈이 조금 있어도 마음이 풍족하다. 네 번째 배움은 자기를 사랑하는 법이었습니다. 평생 남만 챙기며 살았던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 뭘 사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선물 받을 자격이 있잖아. 그날 할머니는 작은 스카프를 하나 샀습니다. 값은 7영원. 하지만 기분은 10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 스카프를 목에 두르며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가 눈물보다 따뜻했습니다. 다섯 번째 배움은 나누는 법이었습니다. 봉사활동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예전엔 가진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마음만 남았네요. 그 말에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남은 게 가장 큰 부자예요. 그 후로 할머니는 매달 5영원을 지역아동 후원함에 넣습니다. 이건 큰 돈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닿는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배운 가장 큰 진리는 이겁니다. 삶은 여전히 나에게 배움을 준다. 나이는 숫자일 뿐,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늘 배운다면 내일은 어제보다 나아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강옥순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을 배우고, 복지관에서 요가를 배우고, 무릎이 아파도 매일 걷습니다. 그 모습은 말 그대로 늙은 몸에 젊은 마음이었습니다. 슝화 할머니의 마지막 한마디는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배움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성장 중이에요. 그 말은 마치 조용한 시 같았습니다. 세월에 지친 노인의 목소리지만 그 안엔 세상을 다시 껴안는 젊은 영혼이 있었습니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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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이 있었습니다.